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용씨의 잊혀진 계절 괜히 한 번씩은 따라 부르게 되는 날이죠. 네, 10월은 잘 보내주고 또 11월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11월 첫 거래일부터 엔캠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쾌하게 11월을 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엔캠의 최종 배정 내역과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 사주 청약 결과는요. 수요 예측 때 이미 확인이 가능했었죠. 청약률 89.18%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0.7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미달이 발생했다고 좀 실망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89%면 굉장히 높았던 결과거든요. 자, 일진 하이솔로스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4.7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청약한 금액이 딱 1인당 0.7억 원 정도가 됐어요. 엔캠하고 딱 비슷하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아직도 중복 청약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청약하는 모든 공모주들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니까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건 한 종목이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할 때 그 중에 한 개 증권사만 선택을 해서 청약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엔캠이 대신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같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종 확약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하시죠. 배정 전에도 이미 64.45%를 기록해줘서 기대를 모았는데 최종적으로는 83.89% 배정이 됐더라고요. 3개월 확약 비중이 37.80%나 되고요. 6개월도 34.11%나 돼서 기관들은 엔캠을 장기적으로도 좋게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배정된 내역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물량 중에서 확약이 된 비율은 84.89%고요.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주식수 중에서 확약이 된 비율은 44.41%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 국내와 외국인 모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유통 가능 주식 수를 다시 계산해 봅시다. 기존에는 총 576만 주 정도가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 있는 주식 수였고요. 비율로는 38.10%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31.53%까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우리 사주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의 확약 적용을 한 거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총 상장 예정 주식수가 감소했고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네, 아무튼 금액을 계산하면 2천억 원이나 되네요. 엔캠은 기존 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확약 비율이 80%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을 기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비율이나 금액을 아주 크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상장일의 매각 주체별로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느낌 오셨겠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너무 높아요. 82.89%나 되고요. 국내 기관은 3.85%, 해외 기관은 0.36%, 거의 다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여 있어서 상장일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기관 물량은 거의 없어요. 일반 청약자들은 12.90% 정도를 차지하네요. 아무튼 이건 분명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의 기존 주주 정체가 그렇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소액 주주의 비율이 거의 다일 것 같거든요. 이 회사는 소액 주주가 워낙에 많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도 꽤 많아서 이분들이 상장일 초반부터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에 다들 막 팔겠다고 장전 동시효과 때부터 매도 주문을 많이 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했던 시초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에 60%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따로 추려봤고요. 보시면 맥스트, 일진하이솔루스, YM텍은 시초가를 2배 형성을 했고 또 맥스트와 일진하이솔루스는 따상까지도 기록을 해줬어요. 반면에 최근에 2차전지, 원주는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해서 57% 정도, 그리고 종가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에 정말 못 미친 성적을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확약 비율이 높다고 해서 상장일에 따상을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최종 유통 비율과 기존 주주 비율, 유통가는 금액, 또 절대적인 공모가 수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맥스트는 메타버스인데다가 유통가는 금액도 굉장히 작은 편에 속했어요.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존 주주 비율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 당시에 또 2차전지와 수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YM텍은 보시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30% 이상, 굉장히 높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주는 기존 주주 비율도 좀 있고 유통가는 금액도 가볍지 않은데 공모가 자체가 또 65,000원대라서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엔캠은요. 최종 유통 비율도 30% 이상이고요. 우선 또 기존 주주 비율이 26% 정도가 있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2천억 원대를 넘기는 데다가 공모가도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42,000원. 그러면 사실 부담 없이 접근할 만한 가격 수준은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우와 엔캠 2차전지 소재주인데다가 확약 비율도 80% 이상이다. 이건 무조건 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기대치는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에 이슈가 하나 있죠. 테슬라와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를 LFP로 교체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인 첨보까지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LFP 배터리가 뭐냐면요. 2차전지 배터리는 양극재의 원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네, 당연한 소리겠죠. 한국의 3사가 주로 만드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니켈의 N, 코발트의 C, 망간의 M을 따서 NCM이 된 거예요. 자, 반면에 LFP는 리튬과 인산, 철로 구성이 됩니다. LFP가 성능 측면에서는 NCM 대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더 높고요. 가격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 LFP 배터리는요. 중국이 거의 95%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와 양극재 업체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한국 업체들은 NCM 위주니까요. LFP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교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LFP 배터리는 성능 면에서 NCM을 못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더라도 보급형과 저가형 모델에 한정해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엔캠의 주요 고객사 중에서는 중국 LFP 배터리를 잘 만드는 CATL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는 상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결국에 또 전기차 시장은 그 자체의 파이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고 중고가 모델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보자면 큰 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읽을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포인트들로 인해서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선에서 우선 매도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재진입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노리기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기관들이 배정받은 수량은 거의 다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5일과 1개월 확약 물량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이후에 시장에 추가로 풀릴 물량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이 상장 첫날부터 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준다면 가격은 부진할 수 있겠지만요. 이 낮아진 가격대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것 같아요. 물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준의 흐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상장일에 부진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튀어 올랐던 흐름.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론적인 주가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계산을 해볼 건데요. 가장 사업 내용이 그나마 비슷한 첨보를 유사 기업으로 삼았고요. 2021년 예상 순이익 기준 펄을 계산해 보니까 69.58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캠의 2021년 예상 순이익 124억 원에다가 적용 펄 69.58배를 곱해줬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57,1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대비 36% 정도 플러스인 가격이에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가격이 목표 주가가 아닙니다. 이 가격에 매도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니고요. 목표 수익률 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 가격에 도달을 하면 기분 좋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 발동이 안 되니까요. 조금 민첩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화면 녹화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은 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